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서울시 구급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에서 신라의 각 시기별 정치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표는 이제 신라를 보통 이제 상중 하대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무열왕에서 해공왕 이때가 이제 보통 중대라고 그러고 해공왕부터 마지막 멸망하는 경순왕 때까지가 이제 하대라고 합니다. 여기 뭐 이제 상대인데 뭐 이제 삼국사기랑 이제 삼국유사는 뭐 따로 또 조금 버프망을 기준으로 해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상대인데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가 시기 협거에서 이제 버프망까지니까 요 시기에 이제 올 수 있는 왕은 이제 뭐 지법진 지증왕 버프망이니까 뭐 지증왕이라든지 지증왕 이전에 내무왕 뭐 이런 왕의 업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김음돌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게 이제 681년 이제 왕의 장인 이제 신문왕의 장인인데 신문왕은 무열 문무 그 다음에 이제 신문왕이죠. 예. 무열왕이 654년에 이제 즉위를 했으니까 그 뒤에 왕이죠. 한참 더. 예. 그러니까 틀렸고 자 국학을 설립을 했다. 자 이때는 이제 신문왕이 해당이 되는데 신문왕 때에 이제 국학이 이제 설립이 된 것은 맞습니다. 예. 신문왕의 업적 중에 예, 국학 설립이 있죠. 예.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노고 폐지와 관료전 지급, 뭐 구주 오소등 제재, 뭐 이런 것 등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고구려의 도움으로 백제 및 외를 격파하였다. 이건 이제 그 400년 경자년 신라 내무왕 때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이건 훨씬 더 전이 되겠고요. 가시기가 되겠고요. 자, 원정과 에노이나는 이제 신라 하대의 대표적인 이제 농민봉기 시작을 알리는 진성여왕 때에 있었습니다. 889년 사벌주에서 있었죠. 어, 예. 그래서 정답은 뭐 저기 라에 해당하는 거 예, 진성여왕이니까 거의 뭐 신라 막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기의 정책을 실시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보물모로 샀고 출신지 일에 자문하게 돼 이것을 기인이라고 한다. 김부 경순왕이죠. 경주에 사심이 되어 부호장 이하 임명을 맡게 하고 출신지에 사심이 되었다. 사신간제도와 기인제도 이런 호족 통합 정책을 실시한 사람은 바로 고려 태조가 되겠죠. 예. 자, 고려 태조는 뭐 이외에도 뭐 흑창, 뭐 춘대 추납의 제도 흑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취민 유도라고 해서 수조율을 10분의 1로 했다든지 이런 애민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족 통합 정책이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대책으로는 이러한 이제 기인 제도와 사신간 제도 물론 이제 약간 어떤 통제 성격도 같이 있지만 우대해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씨를 주는 사성 정책이라든지 정략 결혼, 유력 호족의 딸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런 호족 통합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이 있죠. 그래서 국호를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라고 했고 서경을 중시했고 영토를 기존의 대동강에서 원산만에서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위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후대에 이제 왕들과 이제 신료들에게 이제 유언적인 어떤 그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는 이제 후뇨 10조라는 것을 남기고 신료들에게는 정계라든지 계백 료서 이런 것 등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자, 1209년 이제 이건 이제 최충원 집권 때이죠. 예. 최충원 집권 때이니까 뭐 훨씬 뭐 명종도 있고 뭐 여러 왕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뭐 그것을 교정도감을 설치한 것이 어떤 왕의 업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충원 시대 고려 후기
노비안번법을 이제 실시하였다. 이제 이것은 이제 고려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이죠. 그다음에 지방 12복의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자, 이것은 고려 성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최순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12복의 지방간을 파견하였습니다. 3번 보기의 내용과 관련 있는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화엄일성 법궤도. 이건 뭐 대표적인 이제 의상의 저서가 되죠. 의상하면은 이제 화엄종, 이거 제일 유명하고요. 전제왕권을 뒷받침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관음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음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관음보살이라는 것은 현세에서도 이제 고난을 구제해 준다는 것인데 이제 그 의상과 쌍명을 이루던 사람이 이제 그 원효가 있죠. 원효는 이제 내세에서 이제 서방 정토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주는 이제 아미타 신앙을 이제 이끌었다면은 의상은 여기에 더해서 아미타 신앙에 대해서 관음 신앙을 새로이 더 널리 전파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내세를 해서 이제 행복을 찾는 것이고 이제 관음은 이제 현세에서도 이제 고난을 구제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좀 더 더하자면은 이제 뭐 영주 부석사 등 화엄, 십찰 등 여러 사찰들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자, 왕후 천축국전을 저술했다. 천축 이제 인도와 그 중앙아시아 지역을 갔다 온 순례기. 이건 8세기 해초의 그런 기행문이겠고요. 풍소지에서를 이 땅에 도입시킨 사람은 신라 말의 도손대사가 되겠고요. 아미타 신앙을 직접 전도하며 불교 대중화, 이게 바로 불교 대중화 아미타 신앙, 이게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보기의 사업을 추진한 왕의 대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후 복구 사업, 뭐또 전란이 있었나 보네 앞서. 이건 뭐 이제 임진왜란이 되겠고 토지 대장과 호적, 국방 강화.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대동법 실시가 있습니다. 1608년 공납의 개혁인. 그럼 바로 광해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요. 광해군은 부왕이 선조 때 그러한 전란에 그러한 것을 잘 뒷수습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질병이 많으니까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을 편찮게 한다든지 실록을 다시 이제 그 사고를 다시 보수한다든지 이러한 업적들을 또 하기도 했는데 이제 외교적으로 광해군은 중요하죠. 바로 당시 이제 그 명청 교체기가 되는데 중립 외교를 했습니다. 당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적당히 줄다리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후금의 침략을 받지 않아서 대외적인 그런 안정책을 잘 펼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송의 선진 분문을 받아들였죠. 이거 뭐 송과 대비되는 시기는 이제 연결된 시기 고려 시기니까 해당이 안 되고 발해를 별명 시킨 거란을 견제하였다. 이것도 뭐 발해 별명 거란 견제 이건 뭐 고려 때죠. 뭐 고려 초 이제 고려 태조 뭐 만복의 사건 때부터 이미 그다음에 금의 군신 관계를 수용하였다. 이것도 역시 고려 인종 때 이제 그 이자겸이 등이 당시 집권 세력 등이 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했었죠. 예. 다 시대가 다 고려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기에서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불병자상은 이제 발해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발해 문화유산은 이거 말고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발해 상경에 있는 발해 석등, 그다음에 영광탑, 뭐 등등등등, 뭐 그다음에 뭐 연화무늬 벽돌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자, 그다음에 팔만대장경은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불력으로 막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조성했죠. 최후 정권 때. 이건 고려가 되겠고 석굴암 봄전불. 자, 이게 이제 8세기 통일신라 때 김대성이 이제 조성한 것이죠. 불국사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불국사 석굴암 그 둘 다 이제 김대성의 작품이죠. 통일신라기. 그래서 디귿
미음 맞고, 그 다음에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은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다각 다층탑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자, 성덕대왕 신종이 이른바 이제 그 에밀레종이라고 그러죠. 예. 이제 그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건 이제 성덕왕이 이제 통일신라의 왕이죠. 예. 정전 지급으로 유명한. 그래서 그 아들인 이제 그 어, 이제 경덕왕 때 이제 이걸 조성을 했는데, 자, 이 에밀레종이니까 이거 바로 성덕대왕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통일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통일신라가 되는 것이 디귿 미음 비읍. 예, 디귿 미음 비읍.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에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김부식 등이, 김부식 하면은 뭐 이게 바로 기전체, 본기, 그다음에 지, 표, 열전, 이제 세가만 없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후국을 이제 표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는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는 바로 삼국 사기가 되겠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관찬 사서가 되겠습니다. 기전체. 예. 그리고 특징은 합리적 음, 유교사관. 예. 유교사관은 이제 이해하는데, 합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대의 명분을 따지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건 성리학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려, 이련이한 거, 왕력희, 이건 바로 삼국 유사가 되겠죠.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죠. 단군의 건국이야기가 있는 거. 자, 아무래도 승려 쪽이다 보니까 불교사 등 이런 이제 야사 이런 것 등이 이제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역대 고승들의 일대기를 기록했다. 자, 이것은 고려 후기 고종 때 각훈이라는 사람이 쓴 해동 고승전이 되겠습니다. 예, 역대 고승 등 약 30여 명의 그런 일대기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본기, 지, 표, 열전 세가가 없는, 자,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신라를 발해를 남북으로 했다. 이거는 이제 유독공의 조선 후기 정조 때 서울 출신 귀장각 검서관 출신인 유독공이 지은 발해고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고구려의 건국 영웅을 서사시형 들었다. 이것은 바로 동명왕편이 되겠죠. 예. 이규복, 고려 후기 명종 때 이규보가 저술한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7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자, 도구를 중심할 때 이제 간석기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뗀석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뗀석기가 아니라 간석기가 되겠고요. 토기 제작이 시작이 된 것은 맞아요.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 되겠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농경을 하려면 정착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족 단은 부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하였다. 예, 그 전에 이제 구석기는 이제 군혼 막혼이라 가지고 이제 남녀 대응 관계가 뭐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신석기 시대면은 이제 이제 같은 핏줄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배우자는 다른 시족에 찾는 뭐 이렇게 좀 규범이 이제 잡혀가게 되겠고요. 신석기 시대까지는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하는, 그래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아닌 평등 사회였다는 거. 그러나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독점하는 지배 계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동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8번. 보기의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뭐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 그러니까 범금 8조 또는 8조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건 고조선이 되겠고요.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 찾는 것인데, 자, 8조법. 오늘날 전해진 건 세 가지인데, 살인, 상해, 절도에 대해서 그 규범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국 통감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이제 관찬사서 동국에 따르면 기원전 2330년에 당구임금이 건국했다.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동국 통감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뭐 맞기는 맞아요.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더라도 풀 수 있어요. 자, 신석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했고 있다. 앞서 제가 신석기 시대는 계급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가다.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면은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면인 이제 고인돌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탁자식, 북방식 고인돌이라든지 뭐 미송리식 토기, 뭐 비파형 동거, 뭐 이런 것 등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관련돼서 출토가 되고요. 위만 조선 때가 되면은 이제 철기 문화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단군 이야기의 건국예비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건국예비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다. 다 맞는 내용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일단은 이현종의 건의로서 원 간섭기 때 이용했던 호복 변발 이런 거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원의 간섭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인데 이거를 폐지했고요.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친원파를 숙청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친원파가 이제 그 원의 기황후 일족인 기철 등 친원파 대력 등을 숙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3번에 보면 기철 등 친명이니까 틀렸죠. 이거를 제거를 하고 친원에서 친명으로 갈아탔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영토적으로는 원에게 빼앗던 것이 동령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등이 있는데 동령부, 쌍성총관부는 돌려줬는데 쌍성총관부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쌍성총관부를 이자춘 이성계의 이 부자의 내용에 힘입어서 수복을 무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356년. 자, 그래서 정답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기철 등은 친원 세력이라는 거. 10번 보기에 가 인물의 개혁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연에서 뭐뭐가 중종에게 아니길 자 중종 시대네요. 자 과거만 아니라 이 현량과를 신시하시오.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 이 현량과 신시 일종의 천거제인데 이거를 건의한 사람은 중종 때 살임 기묘살임에 해당하는 조광조 인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광조의 등 이 사림들의 그 개혁 정치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성리학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성리학 이외에는 좀 배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기관 중에서 이제 도교 행사인 초제를 주관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폐지를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반전 공신 중에서 공이 좀 과장된 거 이런 걸 자르는 거 잘라내자 위훈 삭제 그 다음에 성리학 규범을 일상에서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향약을 실시한다든지 뭐 소학을 널리 알린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등등등이 뭐 유명하고 이러한 이제 그 개혁 조치 특히 이제 위훈 삭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훈구파가 앙심을 품겠죠. 그래서 결국 기묘사화로 결국 1519년 제거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다. 도교행사 기간, 향약 실시, 기묘사 반발. 다 맞는데 정답은 4번인데 삭푼된 중종 방정의 자기 회복을 추진했다. 그게 아니라 과장된 중종 방정신의 공을 삭제하자고 하지 삭푼된 걸 다시 회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1번 보기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제 근현대의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되는데 을미사변 을미년이 이제 1895년이죠. 자 이게 1895년 자 양력 기준학기 저는요 이제 10월에 있었습니다. 삼국 간섭은 청일 전쟁이 이제 끝나는 것이 이제 1895년 이제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있는데 이때 일본이 요동반도 와 타이완을 갖게 되는데 요동반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당겨서 다시 반항케 압력을 가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을미사변이라는 것은 을미년에 이제 민비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낭인들에 대해 시해 당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아간 파천은 자 을미사변 직후 고종이 궁궐에서 자기 부인 중에 너무 무섭겠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1896년 2월. 대한제국 수립은 이제 1년 후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제 한번 나라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이제 당시 이제 우리나라 아간 파천 이후 열강의 뭐 이권 침탈 등등 국권이 흔들리게 되자 이거 좀 다잡아보자. 그래서 황권을 강화하면서 새로의 국호를 마련했죠. 이게 1897년 10월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호를 강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순서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만들자면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민비가 친청이었는데 이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한테 이제 일본이 깨갱하는 걸 보니까 칠러로 갈아타니까 일본이 제거를 하고 고종은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도 러시아가 쓸만하니까 이제 아간 파천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독립협회 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자주국권 이런 것 등을 이제 주장을 하니까 분위기 대신해서 대한제국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는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이조 전랑 임명 둘러싸고 인사권을 가진 이제 그 이조 전랑은 이제 오류품의 그런 관리인데 이게 굉장히 그 핵심 자리죠. 후임자 자천권입니다. 이걸 놓고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게 선조 때 1575년 김유혼과 심의겸의 그러한 갈등 속에서 김유혼 계통이 신진 사람이 동인, 그 다음에 기성사림 외척 쪽인 심의겸 일파가 서인 쪽으로 이제 나뉘게 된 것이죠. 잦은 환국 정치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세 차례나 있었죠. 이게 숙종 때죠. 그래서 경신기사, 갑술왕국인데 각각 서인, 남인, 다시 서인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붕당 정치는 현종 때 시험이 많이 출제되는 것이 예송 논쟁이 있었죠. 두 차례. 그다음 그래서 이제 기해랑 갑인 예송이 있는데 각각 이제 효종비가 죽었을 때 효종이 이제 일종의 계모가 되죠.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를 놓고서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의 예송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게 현종 때. 자, 훈구파 등의 공격으로 조광조 등 살인이 대구순이다. 아까 김효사가 이제 중종 때라고 그랬죠. 1519년. 그 다음에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려는 탕평 정치가 추진되었다. 자, 뭐 혹자에 따라서는 이제 상축정도 이제 그 탕평책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한쪽의 편당적 조치로 인해서 이건 이제 탕평 정치가 제대로 된 것은 아니고 보통 탕평 정치 그러면은 이제 영조 때 완론탕편이 되겠고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탕평기를 성균관에 건립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안동정 김씨, 풍양조씨 등 소수 예주권이 정권입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태도 정치 기간인데 정조 사후 순조에서 철종 때까지 흥선대원군 고종이 집권하기 전까지인 1800년에서 1863년 이때 기간을 말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3번 다음 걸기문에 대해 전개된 활동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봐라 조선사람이 쓴 것을 먹어라 조선사람이 조선사람이 다 만든 것 조선사람이 쓰던 것 우리 물건을 쓰자 물산장려 운동이죠. 자, 이게 1920년대 초에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1920년에 들어서면서 일제가 이제 회사령과 관세 이게 이제 폐지가 된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한반도에 대해 조선에 대해서 일본 자본이 투입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품 애호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만식 등 이제 인물들이 이제 그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조선 물산 장려회라는 것이 조직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민족 경제 자립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근근 저축을 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민족 경제 저립, 근근 저축 등등등등등. 예.
자, 나머지 보죠. 각 지방의 마을마다 야학을 만들어 한글을 가르쳤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그 이제 농촌 계몽 운동에 속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일보는 이제 한글을 보급하는 문자 보급 운동을, 그 다음에 동아일보사는 이제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에 가서 가리키는 부나로또 운동, 예, 시문에 상록서 보면 잘 나와 있죠. 이런 계통이 되겠고요. 여성 해방에 대한 인식과 확단, 노동 농민운동, 사회운동에 개입하였다. 이건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이러한 사회적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여성 운동이라든지 노동 운동이라든지 농민 운동 이런 쪽이 나오겠고,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안정, 반농민적 농업정책 생존권을 투쟁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거 바로 이른바 이제 소작쟁이가 되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은 사회주의 쪽이 아니라 이제 우파 쪽, 예, 민족주의 계열 쪽에서 일으키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다. 사회 경제적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산 장려 운동할 때 저희 조심할 것이 이제 그 국채 보상 운동이 있는데, 국채 보상 운동은 이제 조금 달라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국민들이 성금을 이제 모아서 나라 빚을 갚자는 것이지, 뭐 민족 경제 자립 뭐 이거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 국제 보상 운동은 이제 대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도 통감부 시절, 이건 총독부 시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의 왕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이석은 어쩌고 저쩌고 수도 남쪽이 어쩌고인데 정약용이 거중기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거 뭐 하면 뭐 수원 화성이 되겠죠. 이걸 건립한 사람은 정조가 되겠고, 정조 협정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학술기구 규장각과 자기가 직접 37세 이하 당하거나 직접 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가 유명하죠. 그 외에도 친일 부대인 이제 장영영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법전으로는 대전 통편 뭐 등등등등 여러 문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다. 이거는 이제 효종이 되겠죠. 효종의 북벌. 북벌이 실행을 못했지만 이제 두 차례 나선 정벌.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이것은 비변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무 기능은 의정부로, 군무 기능은 상군부로 돌린 것은 흥선대원군이 개혁이 되겠죠. 고종 되겠죠. 속대전을 편찬해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것은 영조가 되겠습니다. 정조는 대전 통편,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기의 건축물 딱 봐도 이거 독립문이죠. 독립선언. 이거 건립한 거 독립자, 독립신문, 독립문 다 독립협회가 되겠죠. 자, 독립협회 활동. 자, 만민공동회가 있죠. 토론회. 이것이 정부와 교섭을 하면서 이제 관민공동회가 열리고, 자,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주국권과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걸 부르짖는데 국민도 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헌군주제적인 요소를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의회를 설립해야겠죠. 그래서 의회로 개편하는 것이 바로 기존의 이제 중추원을 이쪽으로 이제 개편하자는 것이죠.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 공화제 모함을 받아서 황국협회, 보부상단체인 황국협회와 정부의 탄압에서 결국 해산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는데, 이러한 건의를 한 것이 바로 헌의 6조가 되겠습니다. 1898년 10월에 건의를 했었죠. 자, 대동상해를 조직하였다. 일종의 상회사, 아직 뭐 근대식 주식회사까지는 아닌데 자본을 모아서 이제 그 상점이 이제 회사 쪽으로 좀 바뀌는 것인데, 이제 조선 후기에 좀 자본 있는 세력 중 이제 객주가 있죠. 예, 객주 계층이 이렇게 했고요. 패전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건 동학 농민운동 때 바로 동학 농민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12조가 있죠.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다. 이거는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직접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한성 사범학교 등 관립학교들이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16번 보기를 주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는 것은 3천만 동포에게 up고함하면은 이른바 그 백범 김구 선생이죠. 예, 백범 김구 선생이 1948년 2월이면 이제 그 유엔 소총회에서 가는 곳만에 남한
거기 남한밖에 없죠. 단독 총선이 이제 결정이 이제 막 될 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부르짖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자 남한만의 단독 총선 결국 2달 뒤에 북행을 하게 되죠. 남북 협상,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과 협상을 해서 이걸 막자. 그렇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은 이제 해방 후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는 이승만 등과 함께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뭐 당연히 통일 정부를 내세우는데 당연히 신탁 통치도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이승만하고 같이 보조를 같이 했지만 이제 정부 수립 문제에 있어서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 이후로는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 협상하러 갈 때 같이 간 사람이 민족 자주연맹의 김규식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 니은 맞고 제한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 때 이건 이승만이고 이승만은 정읍에서 1946년 6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고 여기에 반대해서 좌우 합작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김규식과 이제 여운형 중도 좌우 세력의 그런 추진이었는데 김구 선생은 이때도 이 좌우 합작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적극적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좌우 합작 운동이 실패한 뒤 남한의 단독 총선이 이제 결정될 쯤에는 결국 김규식과 보조를 같이 하고 북경을 했다는 거. 그래서 기억력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17번 보기의 수치 제도가 실시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영조 때 실시됐고 양역을 절반으로 줄여라. 간필론. 이거 뭐 바로 군역의 폐단을 이제 개혁한 바로 균역법이 되겠죠. 이것은 군역의 폐단인데 당시 이제 군역의 폐단이 어떤 것이 있느냐 군포를 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군포를 내고 군 복무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방군 군복무에 나가는데 수포 군포를 걷는 것이죠. 바로 3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포율이 장정 1인당 1년에 2필인데 이것을 한 필로 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국가 재정이 좀 쪼달리겠죠. 2필에서 한 필로 50%나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보완책으로 뭐 결작, 뭐 선무 군간포라든지 어염선세를 정부에서 걷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수치제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수치하였다. 이거는 뭐 기존의 이제 전세율, 조선의 전세율은 이제 10분의 1이죠. 이제 과전법 하에서 특히 이거는 뭐 이제 뭐, 뭐 크게 뭐 바뀐 것은 없고 다만 이제 그 사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이제 뭐 보통 이제 병작 반수제를 가지고 이제 2분의 1. 근데 이제 국가가 걷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수치 제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납을 현물 대신 삼배 무명 동조로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공납의 개혁인 바로 대동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대동법이 나온 것은 바로 공납의 폐단이 바로 방납의 폐단인데 같은 말이에요. 공납의 폐단이 방납의 폐단은 건 관청의 서리 등이 이 특사물을 내는 게 가오마다 특사물 내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대신 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과다한 것이죠. 그래서 내기 쉽게 일반 사람들도 그리고 가오별 내기 힘들죠. 집집마다 부과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토지 결수대로 토지 면적별로 이제 부과를 하는 것이 바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실시됐다고 그러죠.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 대동법에 관한 설명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균역법, 군역의 폐단 문제 해결 3번이 되겠고요. 18번 조선시대 법전을 편찬스로 바르게 나누면서 앞서 문제도 뭐 잠깐 나왔지만 성종 때 이제 경국대전이 조선의 기본 법전이죠. 그 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 고종 때 흥선대원군 개혁으로 대전 회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니을, 디귿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기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한국 정부는 어쩌고 저쩌고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시한 것은 국제교류 약속을 못한다. 외교권이 없어진 것이죠. 통감을 둔다. 통감부 설치.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통감부 설치가 관련된 것은 바로 을사조약이 되겠죠. 자, 이게 거의 뭐 협박적으로 뭐 거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하고 나라가 망한 거랑 마찬가지죠.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거부 운동. 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서 시일야 방송대국이라고 해서 이날은 목놓아 울날이라고 하고 이거에 찬동한 오적 등을 비판했죠. 맞고요. 학생들은 동맹휴학, 의병, 을사의병 등등등 민종식 최익현 이 조약에 무효를 선언하고 헤이그 특사 파견 맞죠? 예, 다 맞는데 자 정답은 4번인데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메가타와 스티븐슨을 고문을 확인했다. 아니라 이것은 바로 1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중이고 을사조약은 러일 전이 끝난 다음인 1905년 11월에 체결된 것이죠. 강화조약, 러일 전쟁 강화조약이 1905년 9월에 포츠머스 조약인데 이건 러일 전쟁 중인 1904년 8월에 있었던 1차 한일 협약이고 을사조약은 뭐 정식적 명칭은 2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1차 한일 협약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고문 정치인데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메카타를 재정 고문으로 해서 메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 정리 사업에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20번 보기 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족주의 세력 우파죠.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이 부르주아 이런 말씀은 사회주의 계열인 걸 수 있죠.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타락하는 형태가 아니면 제휴를 한다. 우파하고도 우리는 이쪽 사회주의 계열인데 제휴할 수 있다. 이른바 사회주의 단체 정우의 선언이 되겠죠. 예.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이제 제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 이쪽과 비타협 민족주의 이들이 합쳐서 결국 그 이듬해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신간회 활동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은 것은 1927년 11월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진상 보고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널리 적극 알리게 됐죠. 이건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관민공동이 아까 나왔었죠. 독립협회 헌의육조 교조신원운동 이건 동학교도들이죠. 03서보 공주 삼내 서울 보훈집회 동학농민운동 직전에 임시사료 편찬회를 설치하고 이런 역사연구, 뭐 독립신문 이런 건 다 대한민국 이시정부의 그러한 문화 외교적 활동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20년도 제3회 서울시 국업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